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 오늘 하나 더 붙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도 타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세 분 모셨어요.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현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 할 얘기가 너무 많다 오늘. 오늘 이거 얘기부터 좀 먼저 짧게 해볼게요. 요거 오늘 임시국무회의 열어가지고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 추가 발동한다던데 요 정부의 결정 아직 뭐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결론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추가 개시 명령 결정 여부를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한다까지 현재까지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시멘트 업계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대하겠다라는 것은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이 잘하고 있다라는 판단과 결론을 내리고 있다. 어쨌든 지지는 올랐습니다.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결정하겠죠. 그리고 뭐 물류라는 것이 어쨌든 국가의 신경망인데 이게 끊어져 버려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강하게 나갈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겠다. 우리가 뭐 지지 않겠다. 그런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것 같은데 하여간 일단은 국민들로부터는 어느 정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장성철 소장이 지금 그럴 가능성 0.00%지만 용산의 핵심 참모예요. 네. 네. 그러면은 자 이걸 더 고하라고 보고를 올리겠습니까? 아니면 이쯤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하고 스탑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유류 같은 경우에 또 다른 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국민들이 겪고 있으니까 저는 이건 고하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조에 대한 인식이 귀족 노조, 정치 노조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음에 강한 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거에서 더 나가는 것은 이제 다른 판단이겠지만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김상희 평론가는 노라고 보고서 쓸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국민이 좋은 평가를 한다? 2% 올랐다고?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은 어마어마하게 높고요. 그리고 절대적 부정이 과반을 넘어요. 그런데 뭐 요거 2% 올랐다고 좋은 평가다? 아이 그러면 안 되고요. 지금 그나마 내부에서 조금 결집도나 평가가 좀 좋아질 때 더 잘하려고 해야죠. 이게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쓰는 거는요. 최고로 게으른 방법이에요. 제가 민주당이 옛날에 무슨 특검법을 내겠다 뭐 한다 그럴 때 방송에 나와서 참 게으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 정도의 힘을 국민이 줬다는 거는 그만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봤을 때 안 되면 그때 힘을 쓰는 겁니다. 안 그러면 힘 쓰는 게 너무 쉬워져요. 국민 하나하나한테 뭐 지금 뭐 나한테 대응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바로 힘쓰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마약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는 국민들에게 정말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수단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용산에서 더모아의 의뢰가 들어갔어. 윤 실장. 이거 업무 개시 명령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뭐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겠죠. 할 것 같고 지난주에는 말씀드렸지만 할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뭐 이게 참 한 분 한 분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게 참 명구스러운데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뭐 저희는 하는 게 저희 이제 일이니까 그렇죠. 한다면은 이건 의견이 갈릴 거예요. 당연하게 두 분의 의견이 갈리듯이.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논란거리가 아니라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좀 괜찮은 지점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논란거리였던 거는 왜 이렇게 똑바로 못해?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 무슨 헛발질, 이상한 뭐 말실수, 뭐 또 사진 찍으러 가가지고 이상한 행동하는 것 때문에 계속 논란거리가 됐는데 이거는 어쨌든 보수 진보의 이제 논쟁이 붙는 지점에서 뭐 원희룡 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윤 대통령이나 뭐 대통령실이나 당에서의 이런 뭐 메시지 같은 게 일관되고 그 진두지휘하는 거 일을 하는 데서의
구멍들이 안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보수층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좀 중도 우파들은 그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요 일을 똑바로 하고 있네 라는 식으로 붙는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또 이런 파업하고 하면은 또 막 경찰하고 뭐 폭력 진압이다 뭐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까지는 안 가고 있는 상황인 게 이제 하나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지지율 끌어올라가니까 용산이라든지 이쪽에서는 힘이 붙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치파 프레임이라는 게 항상 있는 건데 별로 좋지 않은 프레임인데 이게 뭐 화물연대라든지 민주노총에서 의도한 건지 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앞에 이제 뭐 민주당은 좀 강성 지지층 위주에 있는 분들이 대통령 퇴진 집회를 한다든지 이런 흐름 또 용산 참사에 대한 흐름하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대통령 밀어붙이는데 우리까지 힘을 합치면은 대통령이 이제 더 힘들어지니까 뭐 손을 들겠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거꾸로 보면은 그게 바로 정치 파업 프레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이 좀 강하게 나가는 데서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지금 뭐 대통령 잘못하고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뭐 탄핵 뭐 퇴진하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도 그 힘을 붙여주는 게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런 거 저는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그 화물연대 파업이 지지를 못 받는 거는 상황의 요인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경제 안 좋은 거요? 네, 누가 뭐 이렇게 잘했다 이런 거보다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상황에서 파업이 됐을 때 우리에게 피해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 파업 지지가 프레임에 없어요. 들어간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타이밍과 상황을 굉장히 잘못 고르는 게 화물연대의 문제인 거지. 같은 제가 볼 말씀이에요. 때는. 제가 말씀.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본격 정치 이슈를 좀 보죠. 좀 방금 전에 그래도 정책적인 좀 이슈였으니까 일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전당대 안 나가는 건 이미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보도가 됐고 한동훈 장관 자체도 어제 이제 기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다 생각 없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 애초에 이 얘기가 왜 나오기 시작했던 걸까요? 애초에 제가 봤을 때는 애초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었던 얘기 같은데. 대통령께서 다음번 전당대회에서 뽑힐 국민의힘의 당 대표 후보들에 대해서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 않다. 당 대표감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인식과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분석이 됐었고 한동훈 법무장관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 우파 차기 지도자에서 1등 나오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친윤 그룹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3박자가 마주 떨어지잖아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신뢰와 믿음과 능력 인정 한동훈 장관 잘하고 있어. 그런 건데 전반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정치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건 모르죠. 정치할 거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으로 끝날 거예요. 어쨌든 2024년 총선에 나가서 배지를 단다, 국회의원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예상하는 수순이고 그렇다면 전당대회와 2024년 총선 공천은 축구로 따지면 전반전에 뛸 거냐 후반전에 뛸 거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구조상 적당한 인물이 없고 대통령 신임도도 높고 민심도 뒷받침해주고 있으니 한동훈 장관이 일단은 당의 얼굴로 뭐 당대표가 되는 거 나쁘지 않아라는 기본적인 생각 때문에 차출론이 나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에서 어떤 의원들이 이 얘기를 애초에.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 지점을 보면요. 장 소장님 말씀 하나 받아서 하면은 그 힘은 있는데 얼굴이 없다 그래야 되나? 그런 사람들? 뭐 미천은 있는데 상품이 없다 그래야 되나? 뭐 이런 분들? 우리가 킹 메이커는 할 수 있는데 킹이 될 수는 없어.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유승민이다, 안철수다, 김기현이다. 이분들은 자기가 상품이고 뭐 그 뒤에 따르는 분들은 이제 자기 간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는 대통령 신임도 있고 한데 상품이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치고 나가면은 뭐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렇게 군보를 뗀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그건 역시 상품 없는 사람들의 한계를 지금 노출시키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럼 두 가지 지점을 더 짚어보자면은 자 한동훈 장관이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역시 받아가지고 결국은 정치를 한다 만약에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 수도권에서도 있고 새 얼굴이고 MZ 세대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걸 이제 저도 이제 일부 인정해서 한다면은 그럼 그런 한동훈이
자기의 장점, 수도권, 젊은 세대, 새 얼굴의 장점을 비추기 위해서 지금 뭐 한동훈 어쩌고 말씀하시는 분들하고 손잡고 나가면 그게 되겠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까 말한 그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길 아니겠어요? 뭐 수도권 MG 뭐 이런 거. 뭐 그렇죠. 세금 말하자면은 제가 만약에 한동훈 장관한테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저 사람들하고 하면 안 돼. 뭐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한동훈 장관도 뭐 명민한 사람이니까 그런 데 대한 진짜 정치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그 인식이 있지 않을까. 저희 갑자기 테디님 또- 질문할 게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한동훈 장관이 뭐라 그래요? 나 몰라요 나는. 네. 전화 안 해보셨어요? 아 그런 거 나한테 물어. 돈 내고 들으세요. 돈 내고. 이제 뭐 돈 내고 한 가지 들으세요. 더 이야기하자면 한동훈 장관 지금 좀 거침없잖아요. 네. 약간 뭐 정치적인 그리고 특히 야권에 대한 이제 공세를 거침없이 하는데 여기서 당 대표까지 간다? 그거는 본인 내가 한동훈이라면 절대 지금은 네. 아닌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상대당에서 이렇게 네. 관찰을 하는 관찰자 시점에서 보면 여차차시죠. 정말 궁금한 거예요. 뭐가요? 이거는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첫 번째 윤심이 아니면 네. 아니면 총선에 대한 우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윤심이 있어서 윤심을 받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렇게 성정이 마구 이렇게 지르는 스타일도 아니고 근데 바로 신중한 아니라고 사람인데 끊었잖아요 용산에서. 아니라고 끊었지만 이런 얘기를 왜 하냔 그럼 말이에요. 일단 슬쩍 간복이다? 아 그런 그렇죠. 건가요? 왜냐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모든 주자들한테 욕 먹을 거예요.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뭐예요? 당의 의원들을 잘 관리해서 끌고 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욕 먹을 얘기를 개인적인 성향도 그렇지만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뒤에 뭔가 장 소장께서 얘기하시는 윤심이 있거나 아니면 한번 떠보기 위한 윤심이 있거나 이게 1번 제가 그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두 번째는 야 정말 지금 정권이 지지율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야 다음 총선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어떤 총선에 대한 우려.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는 나올 수 없는 말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항상 보면은 애드벌룬들은 막 떠요. 네. 뭐 옛날에도 보면은 이제 뭐 임종석 비서실장 됐을 때 뭐 임종석 대망론 누구 대망론 뭐 뒤에 누가 있다 이런 애드벌룬들은 막 뜨는데 그럼 지금 이제 여권에서 애드벌룬이 뜨는 건 저는 이상한 뭐 분위기가 아니라고 보는데 애드벌룬이 여러 개 뜨는 게 사실은 맞는데 여기가 애드벌룬이 별로 없어 띄울 게 지금 하나 이제 단락 이렇게 띄우니까 되게 주목을 받는 거죠.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그 띄운 저 한동훈 그 전당대회론을 띄운 분들은 원래 누구를 전당대회 밀면 다음 공천 때 본인한테 혜택이 돌아올 거라 생각하고 미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 분들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한동훈 장관의 전당대회 만약에 나와가지고 당대표 되면 다음 총선에서 본인들한테 아니 유리할 그러니까 거다 이런 거 생각해볼까? 아니겠어요? 아까 제가 한동훈님 절대 저 사람들하고 손 안 잡을 거다라는 건데 그 뭐 어떤 분의 생각은 한동훈 탁 밀면은 얘가 그래도 이 당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기 아는 사람들 이렇게 하고 뭐 어떤 지역은 내가 강력하게 추천하고 그림을 그리면은 뭐 받지 않겠다 뭐 그런 생각들은 있을 수 있겠죠. 아니, 그리고 이게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볼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용산을 중심으로 예, 한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런 봐야지. 식으로 보는 거다. 그 예, 그렇죠. 의원들도. 예, 그러니까 네. 한동훈 이퀄 윤석열 내지는 윤석열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뜻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거지. 뭐 한동훈 자체를 보고 벌써부터 그런다. 그러니까 저는 그럴 일이 없다고 보는 게 한동훈 자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주류 교체 내지는 세대 교체로 이어지거든요. 절대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그게 안 그렇게 돼요. 되면 저는 오히려 더 파괴적일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런 게 있겠죠. 일전에 좀 나왔지만 자 용산에서 어느 대통령이든 마찬가지인데 어떤 지도부를 원하냐. 나하고 친하고 그렇지. 총선도 이길 수 있는 득이 되고. 그건 근데 대통령의 그 인지상정인데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어쨌든 최종적으로 가면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우선순위 총선 이길 쪽으로 가야 된다. 그게 정상적인 수순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근데 다시 돌아가서 야 이 두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막 굴리면은 이 나온 사람이 이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정리가 된 거예요. 안 나가는 걸로? 그러면 그렇죠, 다른 데 쓸 데가 있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네. 그럼 다른 데 어디? 법무부 장관으로 계속 있다가 네. 예를 들면 또 오늘 아니, 어떤 네. 언론에 보면 무슨 국무총리까지 얘기를 하던데 네. 그건 너무 무리한 전망이고 해석인 것 아니, 같고요. 누가 다른 데면은, 그러니까 너무 말을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아,
계속 법무부 장관 해야지.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안 비슷해가지고 계속 법무부 장관 빠르게 가. 해야지가 아니라 네. 다른 데란 얘기는 법무부 장관 말고 다른 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행정 영역에서 더 이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영역으로 자리를 옮기겠죠. 그래서 여의도 정치라는 곳에서 쓰게 만들 거다. 그게 2024년 총선의 하나의 스타 장관 이렇게 좀 내세우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총선에 나간다 생각하면 총선이 2024년 4월이니까 빨라도 내년 하반기, 늦으면 내년 연말 연시에 나가도 네. 뭐 충분해요. 그 장 소장이 얘기했다는 언론에 나왔다는 그 총리 카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보죠. 저는 뭐 세상 일이 어떻게 하냐 검사 대통령이. 수준에서는 뭐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컨셉 그러니까 검사 대통령이 아니, 저는 검사 총리. 당 대표나 총리나 다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요. 이렇게 한 번씩 뭐 여론을 떠보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것도? 시간이 좀 그렇죠. 이렇게 해보면 이게 손해가 절대 아니거든요. 해보면 사람들 인식에 그런 지점을 씨앗을 심는 거잖아요. 그럼 좀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그거 실제로 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언제든지 뭘로 쓸 수 있어라는 느낌 이걸 계속 주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윤 실장이 아까 이제 당 대표는 카드가 애초에 아닌 이유를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총리는 왜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총리는 지금 뭐 윤 대통령이 하도 강조하는 게 경제 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총리 한동훈 만약 총리 된다면은 경제라든지 외교 안보라든지 정무에서 되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포진돼 있을 때 만약에 그렇다면은 뭐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적임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하기에 적임자가 아니죠. 그 자리가 그냥 아닌 거야. 한동훈이 훌륭하다 아니다 떠나가지고 그 자리가 그리고 경제나 이런 지금 부분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그동안의 이제 과거를 보면은 너무 힘이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것 같은 느낌, 한쪽으로 너무 집중되는 듯한 느낌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를 한동훈 장관이 되는 것도 지금은 약간의 거부감이 있는 거고 총리가 되는 것도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한 번씩 찔러보기를 하면서 그 거부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보거든요. 대통령하고 총리는 늘 보완제여야 돼요. 만약에 대체제 내지 겹치는 게 갔을 때 똑같은 검사 출신이라서 별로 안 좋았어요. 제가 그러니까요. 생각하면은 뭐 몰라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때 되게 좋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부터 되게 안 좋아졌다고 언제요? 보는 게 노 대통령 시절에 이해찬 이해찬. 총리 때부터 확 내리막길로 저는 그렇죠. 갔다고 보는 네. 사람이에요. 아 열린 저 노무현 정부가 예. 캐릭터가 너무 겹쳐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겹치고 오히려 총리가 더 총대며 강하게 이렇게 나가고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그렇죠. 고건 총리가 맞다는 거죠. 그렇죠. 강강으로 가면서 그때 기억하시잖아요. 뭐 한나라당은 뭐 과거에 뭐 어쩌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마치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상임위장에서 하듯이 그랬는데 지지자들은 사이다 그랬는데 쭉 빠졌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때부터 힘을 절제해서 쓰는 그런 모습이 사라진 거예요. 너무 쉽게 그렇죠. 당시 열린우리당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1분 남았는데 뭐 얘기하다가 사부에서 마저 하죠. 요거 지난주 뜨거웠던 주호영 원내대표 수도권과 MZ 세대를 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요 얘기가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얘기죠. 이거는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얘기죠. 여기에 대선에서 보여줬잖아요. 여기에 민심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의 방점은 네. 뒤에요. 세 번째. 뭐 총선 공천. 안정적인 총선 공천.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 것인가.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앞에 두 개를 그냥 붙인 거예요? 네, 붙였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원래 국민의힘 보면은 영남 출신 리더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더 편해요. 많이 하고 오히려? 내가 영남이니까 네. 또 영남이면 되겠어 하니까 이제 영남에 있는 다른 경쟁자들은 그런 거 싫어하긴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총선 뭐 공천 안정 저는 답은 그냥 하나라고 봐요. 대통령 지지율 높으면 돼요. 그러면은 다 대통령 친한 그냥 사람만 해결되지. 따라가는 거예요. 총선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주호영 대표가 말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실수는 이름을 딱 적시해가지고 거명한 거. 그거는 약간 좀 실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 잠시 쉬었다가 사부에서 해보죠. 장 소장. 네, 나 장타짜. 근데 네. 진짜 궁금한 게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4선, 5선인가요? 네,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 전자전까지 다 했던 분이잖아요. 네. 진짜 정무수석, 정무장관, 뭐 원내대표 많이 하셨고
그러면 본인이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이게 미치는 어떤 영향 같은 거 플러스만 다 계산이 가능하신 분이잖아요. MZ세대에 인기 많아야 된다. 수도권에 인기 많아야 된다. 공천 관리를 안정적이어야 된다. 이거 하나만한 뻔한 얘기거든요. 당연한 얘기.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어. 얘기죠. 그런데 요걸 그래서 슉 던졌을 때는 네. 뭔가의 어떤 노림수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저는 본인의 생각 반, 어. 대통령의 생각 반 이걸 섞어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저 갔다 온 다음에. 왜냐하면 왜냐하면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네. 한마디 거들었잖아요. 네. 어? 조영 원내대표 한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MZ 세대. 호흡이 잘 맞을 수가 네.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도부들 간 관저에서 만찬했을 때 네.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을 읽었구나.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한번 띄워본 것이 아닌가라는 네. 좀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윤핵관들에 대해서 조영 원내대표가 상당히 거부감이 크대요. 좀 화가 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그때 초선 의원이 뭐 장재원 국조. 이용 네, 같아? 국조 관련해서도 뭐 본회의장에서 반대표 던지고 기권해버리고 불참하고 막 의원총회에서 뭐라 하고. 그건총에서 퇴위 공격을 하고 해서 그들에 대한 경고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믹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언론사에서 분석 기사를 썼지만 네. 조영 대표는 어쨌든 나는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를 했다. 음.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죠. 하지만 속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자 네. 그러면 저 김타짜 관전자 입장에서 네. 그럼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도가 있어서 그게 용산행과의 교감이든 아니든 누군가를 띄우기 위한 거라고 하면 네. 누구예요? 보시기. 그러니까 지금 다 소거를 해보면 남는 사람이 한동훈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네. 그 다음이 제가 볼 때는 안철수인데 예? 수도권 MZ니까 영남 빼고. 그렇죠. 근데 두 분 다 제가 볼 때 이준석의 대체제는 되기가 어려워요. 그럼 그러니까 유족 지금 대표.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를 쳐내긴 쳐냈는데 네. 그 대체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쳐낸 것 같아. 근데 지금 그 대체제를 찾아야 되는데 잘 못 찾으니까 공개 모집에 나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디션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윤타짜 전당대회라는 게 오디션인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장재원, 주호영 이분들의 뭐 이런 충돌 같은 거는 이제 뭐 누가 이제 메이커 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한 이제 신경전인 것 같고 주연 선수를 이제 띄우려고 하는 그럼 이제 선수하고 이제 메이커들 간의 합정 연행 같은 게 벌어질 텐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해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효과가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말을 하면은 아니 제가 이런 말을 하다니 반대로 해야지 라는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것들을 이제 다들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의도에서 지금 떠돌아다니는 얘기가 네. 김기현 이제 의원하고 네. 장재원 의원하고 손을 잡았다. 네. 뭐 기사도 나왔죠. 네.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 네. 장재원 사무총장, 네. 그 장재원 의원이 다음번 총선 공천에 네. 어떤 실무를 좀 장악을 하겠다. 뭐 그런 분위기도 있다라는 게 이제 여의도에서 떠돌아다니는 얘기 중에 하나다라고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땡큐죠. 아 그래요? 왜요? 왜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우리 자력으로 뭐 이렇게 뭐 득점할 그게 상황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그걸 보고 뭐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가준다면 뭐 저희야 좋죠. 그 윤타짜 보시기에는 지금 장타짜 피셜로 김기현 대표, 장재원 사무총장 요거 카드는 어때요? 뭐가 어때? 국민의 좋냐고? 기준으로 보면 좋은 거예요, 나쁜 저는 거예요?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메이커하고 이제 선수가 손을 잡는다라면은 그 연출력이 뛰어난 사람하고 연기력이 뛰어난 사람이 만나야 합이 맞는 건데 나는 이게 부족하고 나는 이게 부족하니까 우리 말고는 딴 데 없잖아 라는 식으로 손을 잡으면 그 시너지 효과가 나기가 어렵다. 아니 우리 국민이 기본적으로 끼리끼리를 싫어해요. 그러면은 장타짜 또 피셜로 하면 방금 전에 그 조합을 막으려는 주원내 대표의 의중이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여러 가지 포석이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장재원 의원이 갑자기 대통령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목소리가 커졌고 공개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조영 원내대표에서도 얘기를 하고 다음번 전당대회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장재원 의원의 행보와 말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왜냐면 이제 어떤 궁금증이 드냐면 주호영 원내대표도 대통령 만나고 와가지고 뭐 MZ 세대 수도권 띄우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장제원 의원도 만찬하고 나와서 목소리 커지고. 네. 근데 두 사람은 사이가 안 좋고 충돌이 좀 있고. 그러면 대통령이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만찬 갔다 온 사람이 그런 막 그냥 과대 포장하는 거예요. 아니, 아시잖아요. 여러 카드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텐데 아시잖아요. 내가 A라는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코끼리 B, 보고 C. 와가지고 누군 네. 코 이야기하고 누군 네. 꼬리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거 그거예요. 아니겠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것만 꽂혀가지고 아니, 얘기하는 그리고 거죠. 과거의 성향을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렇게까지 막 과장을 하고 자가 발전을 심하게 하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런데 장제원 의원은 호가호위가 가능한 스타일이잖아요. 제가 볼 때 과거의 스타일을 보면. 어쨌든 뭐 김상회 네. 김타짜의 네. 개인 이거 명예훼손으로 또 네. 걸리나? 조심하세요. 아니 뭐 알겠습니다. 판단이니까 수박, 뭐 같이 수박이 판단이니까 수박. 저는 저 의견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장재훈 의원님. 예. 살 길을 찾으시려고 하시는군요.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아, 요 얘기는 아마 계속 되겠네요. 전당대 아유, 하기 그럼요. 전까지 후보원 간의 합종 정도 있을 거고. 자, 요 마무리하고요.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게 말이에요. 김타짜. 얼마 전에 네. 그 남욱 변호사가 그냥 뭐 하루에 한마디씩 하는데 네. 요거 좀 보죠. 이 대장동 요 작년에 처음 불거졌을 때 요 네. 내용을 이낙연 전 대표 쪽 윤영찬 의원에게 넘어가서 네. 윤영찬 의원이 뭐 언론사 제보에서 이게 보도가 되기 시작했다. 네. 라고 이제 남욱 변호사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걸 아니까 막 그냥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뭐 네. 이낙연 전 대표 측에 대한 엄청난 공격이 들어갔다. 이런 네. 보도가 있던데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거는 지난 경선 때도 다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이제 남욱 근데 그 있었던 거랑 변호사 그 얘기에서 나온 그렇죠. 거랑 남욱 변호사가 이제 다시 이제 그 방아쇠를 당긴 건데 윤영찬 의원이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남욱한테 직접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제가 볼 때. 근데 어쨌든 그거와 유사한 자료거나 그게 어떻게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데를 통해서 윤영찬 의원으로 들어왔을 수는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게 제가 볼 때는요. 경선 때 상대방의 문제점을 수집하고 공격하고 그런 거는 뭐 전혀 이상한 것도 이상한 게 아니고 아니지. 부도덕한 것도 아니고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에요. 이재명 캠프도 그 당시 이제 이낙연 캠프에 그래도 이재명 그 당시 경선 후보가 뭐 옵티머스인가?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지 아,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저는 민주당이 되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게 지금 그때 일을 끄집어내 가지고 뭐 수박이다 뭐 잘라야 된다 이게 당 게시판에 뭐 몇천 명씩 올라오고 당 그 의원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 자체가 심각한 거예요. 과거의 경선 때 이랬다 저랬다가 심각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경선 때 그 당시에 뭐 양념이다 이른바 뭐 문골 소리들이 뭐 여기 그때 안희정 이재명 공격한다라고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열화 버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훨씬 더 좀 저급하고 안 좋게 전개되고 있고 점점 사람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거하고 두 번째는 더 탐사. 어제도 뭐 압수수색 하는데 동영상 중계하면서 슈퍼챗 장난 아니대요. 거기 뭐 100달러, 10달러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슈퍼챗이. 압수수색 당했는 이것도 돈을 자 버는데. 우리가 지금 뭐 김어준 씨가 예전에 저 가로세로 연구소 강훈석 변호사도 집 압수수색 뭐 경찰이 문 열라고 그러는데 막 체포구나. 체포하려고 그러는데 슈퍼챗 받은 적 있긴 있지. 뭐 교통방송에서 하차하니 많이 막 그러는데 김어준 씨가 막 이렇게 뭐 너무 영향을 크다 할 때보다 훨씬 더 열화 버전으로 열화 버전? 안 좋은 수준이 낮은 스틸이 나죠. 버전으로 쌍끌이로 이 당을 막 너무나 흔들고 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의원들이 조금씩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뭐 팔짱 끼고 있거나 뭐 어떻게 개입을 거의 못 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부터 출발한 거겠지만은 되게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안 좋은데 국민의힘은 그냥 뭐 일을 못 한다. 좀 똑바로 해야지 이런 수준이라면은 안 좋은 나쁜 게 들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말씀하실 때 예전에 뭐 소위 말하는 뭐 김어준 씨나 보다도 더 탐사가 열화 버전이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뭐가 열화 버전? 그러니까 진영 논리가 수준. 계속 진영리 그리고 이게 뭐 하는 이제 스킬적인 이런 모습들 같은 거조차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열화 버전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김어준 씨의 음모론
같은 게 이제 네. 좀 그래도 거대 담론 쪽에 가까웠다면은 네. 여기는 네. 되게 이제 좀 사람들이 보기에도 갸웃갸웃 새벽은 해지는 그런 술 먹었어, 뭐 이런 거? 부분에 대한 것이고 스킬풀 한 것도 그 유튜브에서 의원들 불러가지고 쫙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집에 가가지고 띵똥띵똥 벨 그러니까 우리 그 윤 실장 말씀에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게 이게 계속해서 진영 논리가 강화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끊어줘야 되잖아요. 왜 끊어줘야 되냐면 진영 논리가 너무 강화돼 가지고 재집권에 실패한 거예요. 민주당이 예. 아니, 중도로 확장이 안 되잖아요. 중도에 계신 분들이 그걸 동의해 줄 수 있겠어요? 아. 그 진영 논리가 너무 강하면 그들만의 리그인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선 뭐 재집권에 실패를 했으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평가가 없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영력이 더 강화됐다. 그렇죠.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진영 논리가 더 강화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예?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에 왜 우리가 재집권에 왜 실패를 했는지 평가회를 열고 네. 그걸 바탕으로 당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하는 게 본인에게도 훨씬 더 좋은 전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그 자리에 있는 한 그건 불가능한 쉽지 않죠.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정치권에 오래 있었지만 여야 당대표를 다 넘어서서 네. 100일 기자회견 간담회 안 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왜 안 했겠냐고요.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들 그것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뭐 저희 인터뷰했던 조홍천 의원도 뭐 그런 취재 말씀하시고 네. 진성준 원내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하면은 기자들의 질문이 뭐 이것만 물을 텐데라고 얘기는 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도우 스태핑 안 하시는 거랑 비슷한 거지. 근데 그 그러니까 하면은 국민에게 좋은 건 안 그래서, 써주고 나쁜 것만. 반사 신공을 하기가 너무나 좋은 거죠. 니네는 뭐 반사. 언론에 대해 가지고 반사. 당신은 질문도 하나도 안 받으면서 무슨 대통령 보고 그러냐. 근데 어저께는 최고에서 와 작심하고 얘기한 것 같던데요. 검찰이 말이야 이거 뭐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연기 지도하는 건 아니냐. 그게 그러니까 이게 강하게 비판했어요. 이재명 검찰을. 대표의 강점이라는 게 네. 질문도 받기도 하고 현장 발언도 하고 이런 게 강점이었어요. 근데 그 도 최고회의 발언은 그 컨텐츠 내용을 떠나가지고 너무나 옛날 정치인들 같은 모두 발언 읽고 네. 질문 없음 인 거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게 프레임 싸움이에요. 프레임 싸움. 네. 프레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범죄자, 네. 나쁜 사람 이미지를 씌우고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과거부터 이런 좀 약간 무도한 집단이었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연기 거죠. 지도를 하는데 연출 약점이다. 근데 근데 요거 프레임이 누구 말이 맞는지 말하지만 남욱 변호사가 한 5시간 잔다 바로 받아쳐가지고 캐스팅한 분이 발연기를 지적한다. 다큐다. 영화가 아니고 다큐다. 이렇게 받아쳤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저러한 발언들, 저러한 행동들이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본인과 측근의 비리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민주당이라는 야당의 이 마이크를 통해서 본인의 해명과 목소리가 나간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을 그냥 같이 끌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 일이 아니라 민주당 일이다. 민주당 같이 싸우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건데 그것이 민주당과 민주당 진영, 민주당 의원들을 진흙탕 속으로 같이 끌어당기는 거죠. 이거 김타짜 이거 물어볼게요. 지금 민주당에서 정청래 의원이 해시태그 뭐 붙이게 한다며요. 정치 공동체 이재명과 함께 뭐 이런 식의. 예. 근데 그거 동참한 의원이 이해식 의원하고 또 누구라고 그랬지? 이해식 의원 본인. 정청래? 정청래 의원 본인 162명이라는 건데. 그럼 나머지 167명은 그거 반대한다는 거야? 아니면은 아니 뭐예요? 그거를 또 혼날지 모르겠네. 제가 방송에서 정청래 의원을 많이 비판을 해가지고 네. 사석에서 좀 혼났는데 아, 그래요? 방송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이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정청래 의원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그 정청래 의원이 하는 거를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기발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네. 그거를 자기 정치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어. 이게 정말 이재명을 위한 거야? 라는 거에 대한 큰 물음표가 하나 저기 머리 위에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켜주고 싶어도 거기에 동참 안 한다 이런. 그렇죠. 김남국 의원이 어디서
되게 좋은 말을 했던데, 그러니까 뭐 내가 그걸 정치 공통체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괜히 이런 걸 하면 뭐 한 사람 몇 명이고 안 한 사람 몇 명이고 카운팅되고 논란거리가 되니까 나는 안 했다. 정말 되게 합리적이고 딱 맞는 말. 근데 언제부터? 옛날에 뭐 검수완박 뭐 하는 사람들 뭐 이제 합시다라고 하면은 항상 1번으로 거의 했던 분이거든. 그때도 똑같은, 물론 경험에서 이제 배운다는 건 되게 좋은 일인데. 잘 배우셨네. 그러니까 옛날 민주당에 그런 일이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게 있으면은 그래도 몇십 명씩 쭉쭉 했는데 이제 발전하는 김남국 의원을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보죠. 이제 해임 건의안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윤타짜 난 진짜 궁금한 게 할 거면 진작 하고 안 할 거면 하지 말지 뭐 한다. 뭐 버전이 너무 많은 버전. 제 머릿속에 있는 거만 할게요. 의회청 열었어요? 어떻게 하지? 지도부의 결정을 이임하겠습니다. 지도부는 해임 건의안으로 가겠습니다. 결정했어요. 근데 그다음 며칠 지난 다음에 또 갑자기 뭐 탄핵 수출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로펌에서 의견서 받았는데 바로 탄핵으로 갈 거야.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자, 해임 건의안 갔다가 탄핵 가는 걸로 우리가 결정 나고. 지난주에도 이 이야기하면서 민주당이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한 주 동안 똑같이 진행된 거예요. 민주당이 조금 더 안 좋은 쪽으로 진행되는 거죠. 상황은 바뀌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이 공을 어떻게 해야 되지? 드리블 해야 돼, 백패스 해야 돼, 슛 해야 돼 이러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본질적으로 이상민 장관이라는 사람은 책임져야 될 일이 있고 책임져야 되는 사람인 건데 뭔가 이걸 핸들링을 잘못해가지고 쭉 이상하게 가버렸다. 그게 계속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탄핵하자니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다고 이걸 완전 걷어들이자니 뭐 되게 민망하고. 그러니까 그냥 중간에 선택한 게 이 해임 건의안 발의인 것 같은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대통령은 뭐 안 받아들일 거잖아요. 그럼 다시 이게 공이 또 민주당한테 넘어가게 돼 있는 형국이에요. 그럼 이제 진짜 탄핵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죠 그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근데 김남국 내가 진짜 궁금한 게 이거 가지고 지금 의원총회 한 지가 지난주잖아요. 일주일을 끌었어요. 네. 근데 민주당은 이게 얻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뭐 국정조사는 늘어지고 네. 예산안도 타결도 안 되면 국정조사 시점도 늦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뭐 정무적인 판단, 그다음에 타이밍에 대한 판단 이게 뭐 좋지 않았다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네. 우리 윤 실장이 얘기한 중간적인 선택이다. 이거에도 제가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중간적 선택을 해놓으면 뭐가 있어요? 국정조사가 있잖아요. 네.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론의 지형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 국정조사에서 이상민 장관의 모습이 국민에게 선보여져. 근데 거기에서 또 말실수를 하고 또 굉장히 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을 해. 그럼 뭐 해임 건의안 당연하네. 이런 여론으로 이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국조를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타짜는 요거 오늘 어떻게 보세요? 하도 비판 많이 해가지고 제 입이 아파서 비판을 못 하겠어요. 시점이 부적절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이상민 장관은 그 자리에 하루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이 자신들의 공공함을 공격으로 전환하기 위한 프레임 전환을 위한 해임 건의안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저는 시점상 상당히 부적절한 선택을 했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탄핵 사실 한 이틀 전인가만 해도 탄핵을 네. 바로 갈 것처럼 그랬는데 갑자기 또 해임 건의안으로 톤을 낮춘 이유는 뭐라고? 그렇죠. 주호영 원내대표도 박홍근 원내대표랑 만나니까 탄핵으로 갈 것 같다라고 일요일 날 전망을 했었는데 높아졌다가 낮아진 거거든.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야당이라 약자잖아요. 그런데 약자가 아닌 힘이 있는 부분이 한 부분 있어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어떤 의견을 통과시키거나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힘을 쓸 때 독주 프레임이 되게 세게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독주의 프레임을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강경파 의원들의 탄핵으로 그냥 바로 가자. 요거를 좀 지도부가 그래도 좀 워워 시킨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 탄핵으로 갔을 때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이 다시 이제 민주당으로 오고 이제 그 뭐 부담스러울 수 국회에 있다. 이제 숫자는 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검사 노릇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도 걸릴 거고 국조랑 그거 진행 같이 한다. 그것도 좀 정치적으로 이상하고 그 중간에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 국조 끝나고 전 약속했던 대로
네, 초야로 돌아갑니다. 해버리면 바보 되는 거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김 빼버려. 한가 뭐 기각인가 뭐 알겠습니다. 네. 저기 마지막 요거 여쭙죠. 용산에서 저 그 더모아에 전화했어요. 아 요거 천공이랑 김어준에서 김종대 천공 얘기를 했던 김종대 전 의원하고 김어준 씨 이거 형사 고발 이미 했지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라고 하면 뭐라고 하셨겠어요 임성근 기자. 저는 이게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한 거 했으니까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양갈래길이 있는데 한 갈래길로 가면은 네. 가는 거죠. 근데 근데 지금 이미 했지만 그 전에 절대로 물었다. 예를 들어서 확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장? 이게 뭐냐면은 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 수준에 대한 것만 해야지 네. 좀 애매한 것들 정치적 공방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무차별 고발식으로 확장된 건 절대 안 된다. 김타짜는 하지 않은 게 좋다라고 그렇죠. 하지 않은 게 말했기 당연한 때문에. 좋죠. 네. 그렇죠. 자 그럼 장타짜는 어때요? 이런 일이 없었다면은 당연히 고발을 하는 게 맞죠. 왜냐면은 김종대 의원이나 민주당이 이걸 자꾸 꺼내는 거는 네. 대통령과 무속 프레임을 한꺼번에 엮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결국에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또한 체계적인 그러한 판단이 아니라 국정의 중요한 결정 사항이 네. 천공이라는 무속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는 건데 이건 네. 끊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강하게 되는 게 맞다. 강하게 대응해야죠. 윤타짜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안 하는 게 좋았지만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소영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한에서 딱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어야 될 거예요 내부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덟 타짜 여기서 마무리하죠. 장타짜, 김타짜, 윤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